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너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2월 둘째 주 주목을 끌었던 글로벌 오토너스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웹사이트에 텍스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인 의미를 짚어보는 정도로 요약을 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주목을 끄는 뉴스는 현대차 그룹이 전고체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별도 영상을 통해서 작년에도 소개해 드렸던 건데요.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회사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중국 회사 중에서는 반고체 배터리를 양산에 들어간다는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업체 중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를 2027년부터 양산하겠다, 2028년부터 하겠다,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큰 틀에서 2030년을 양산 목표로 정하고 있는 게 지금 그 큰 대세입니다. 근데 현대차는 기존의 배터리 산업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뛰어들어서 전고체 배터리뿐만 아니라 모든 배터리를 다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배경은 그동안의 자동차 산업에서 핵심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엔진이었죠. 그 엔진이 배터리로 대체가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는 수익성을 낼 수가 없다는 생각이 저간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현대차는 올 3월 달에 의왕의 중앙연구소, 현대차는 연구소가 굉장히 많죠. 우리 남양연구소를 저도 생각하는데 의왕연구소도 제가 자주 다니는 곳입니다만은 거기에서 차세대 배터리 연구센터 개소식을 3월 달에 개최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GM 관계자도 참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GM이 현대차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MOU를 결정했는데 지금 그래서 하나씩 둘씩 지금 그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라인업을 공유하는 것을 시작한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었고요. 이 배터리 관련해서도 뭔가 새로운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회사들은 배터리 셀에 대한 자체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직 없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차가 이쪽에서 성공을 한다면 그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겠죠. 일단 이제 현대차는 3월 달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듯이 뭐 LF 배터리, NCM 배터리, 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모두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제 그 방법의 방향성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원자재 공급이라든가 개발비라든가 엄청난 그 문제가 도사리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현대차는 큰 과제인데 일단 이제 그 어떤 경우든지 이그 전환점에 섰을 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느냐가 그 회사가 미래가 있느냐로 지금 그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테슬라가 그 4680 배터리를 파나소닉과 개발한다고 한 뉴스가 나온 지 꽤 됐는데 아직까지 그 수율에 대해서 완전히 그 맞추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생산 대수, 양산 대수 한정이 돼 있어서 일부 모델에만 탑재되어 있다는 그런 정도의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 봄인가 여름에 저 일론 머스크가 2024년 말까지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이 수율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접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후속 보도가 아직은 없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토요타 하이브리드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점유율이 토요타 전체 판매가 작년 1032만 대인가요? 글로벌 전체 판매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 판매하는 게 42.4%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그러니까 일본의 회계연도가 우리하고 다르죠. 202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가 이제 회계연도인데, 이게 작년 말까지가 이제 3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전 세계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2023 회계연 대비 9% 증가한 42.4%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는 유럽이 점유율이 6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일본이 59.3%, 유럽보다 낮은 게 특징이고요. 중국도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이제 중국 내에서 하이브리드 판매 순위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토요타 모델입니다. 토요타 렉서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토요타가 중국에서 하이브리드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이득을 보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대목이죠. 미국도 2023년보다 12.2% 증가했고 나라별로 따지면 한국이 아마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90% 넘을걸요. 토요타 렉서스 포함해서. 그래도 이제 전기차는 기대에 못 미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토요타는 그들이 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신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61.1%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하이브리드 국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봤듯이 세상이 꼭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토요타는 이를 배경으로 전 세계 레거시 자동차 업종에서 유일하게 연간 판매 대수 1,000만 대를 넘는 차를 고수를 하고 있고 수익성도 그만큼 높고 브랜드 가치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테슬라를 따라가지 못하지만은 이 애널리스트를 포함하는 평가하는 브랜드 가치는 토요타가 여전히 1위입니다. 세 번째로 폭스바겐이 2년 내 전기차를 포함해서 9종의 신차를 출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초에 2027년 양산 예정인 2만 대로 전기차를 발표하겠다 했습니다. 이건 유럽에 생산한다는 원칙이고요. MEB 플랫폼을 베이스로 합니다. 폭스바겐은 이미 작년 봄인가요? 2026년 출시 목표로 2만 5천 유로의 ID2all이라는 전기차 컨셉을 공개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아시다시피 이 유럽의 양산차 메이커들은 유럽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BC 세그먼트 모델이 주다. 어쨌든 그걸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걸 판매하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죠. 또 그것은 그 다른 시장, 일본에도 통용될 수 있는 크기고요. 다른 남아메리카 시장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죠. 아프리카까지요. 어쨌든 그 폭스바겐은 2019년 출시한 ID 패밀리 출신 요계가 135만 대, 6년 동안 135만 대, 별로 많이 판매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폭스바겐이 처음에 전기차 전환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허버트 디스 그때 당시 CEO가 이야기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그 길로 가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작년 한 해 동안에도 폭스바겐이 판 전기차는 38만 대 정도니까 BMW보다 좀 적죠. 이게 좀 그에 대해서 분명히 폭스바겐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폭스바겐은 본사가 있는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새로운 플랫폼 SSP, 폭스바겐이 그 플랫폼 전략에서 굉장히 혼선을 겪고 있는데, 뭐, 상당히 여러 가지를 제시했었는데,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 중간 단계인 SAP 플랫폼 차세대 전기 골프, 전기 트럭을 이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생산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트리플 A라는 3단계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가속화 전략. 그러니까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포트폴리오를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두 번째 공략. 이건 공략은 전기차 모델들, 신차 시장에 새로운 모델들을 더 많이 내놓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시장 주도. 그러니까 그동안 1,000만 대 이상 메이커했던 그런 기억을 살려서 그들이 다시 메이저 업체에서 자리를 잡겠다 하는 건데 이걸 뭐 대부분의 이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고 그들의 무슨 목표를 발표할 때 동원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과연 폭스바겐이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을 지켜나갈 때는 결국은 포트폴리오 달려있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시간대, 그들이 원하는 수익성을 내면서 만들어내서 세계 시장 공략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네 번째는 중국의 샤오미가 SU7 울트라로 중국에 있는 레이싱 서킷에서 4도 양산차 최고 랩타임을 기록했답니다. 청두시에 템프 인터넷 서킷이 있다는데 거기에서 1분 26초 741로 해당 서킷에서 주행한 가장 빠른 4도 양산차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작년 10월 달에도 독일 뉴르브르킹에서 기록한 7분 46초 8741 랩타임을 가지고 있죠. 저는 그때도 이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2021년에 차 만들겠다. 2023년에 진짜 출시하고 그런데 뉴르브르킹에서 기록을 수립한다. 이게 이제 중국의 속도인데 이게 딥시크와도 같이 연결되는 건데 딥시크는 분명히 뭐 헤지펀드 회사가 만든 자회사죠. 근데 딥시크가 만든 딥시크 거기서 이제 아론 이렇게 이제 구체화 되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들이 이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중국만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태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고 결국은 이 중국의 산업이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 산업이 중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어떻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이제 샤오미는 SU7 울트라를 이달 말에 시장에 출시하고 연간 판매 목표를 만 대로 설정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이게 주로 이제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에 쓰는 전략인데요. 한정된 모델을 팔아서 그 모델의 가치를 높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SU 울트라 7은 3모터, 이 모터 3개로 1548마력을 냅니다. 이게 필요한가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것도 우리가 하이엔드 스포츠카들 그런 길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로 인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놓고 이제 양산 브랜드 생산하는 길로 가겠죠. 새로운 SUV를 올해 출시하게 되는데 그 SUV가 들어오면서 차츰차츰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늘려가겠죠. 어쨌든 이 SU7 울트라는 제로백이 1.97초, 2초가 보통 왔다 갔다 하거든요. 최고 속도 350km. 뭐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세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전문 기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높이 평가하고 그만한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과연 앞으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할 시대에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5.2C 4C, 5C, 6C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 CATL이 6C로 합니다. 6C로 가면 이제 10분 만에 충전이 완료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SU7 울트라는 5.2C로 초고속 충전 기술로 10에서 80%까지 11분 만에 충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도 이제 충전에서도 그들의 기술력을 그렇게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어봐야 할 게, 지금 나오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각종 신기술들, BYD의 신의 눈, 뭐 샤오펑의 인공지능 정의 자동차, AI 정의 자동차, 그리고 이런 새로운 플랫폼, 전기차 플랫폼, 이 플랫폼, 차체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한 반 이상이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그 배경에는 그렇게 된 밑바탕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일 수도 있고,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검증이 대목이 많다라는 것을 저도 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자동차 기자를 하면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그들의 자동차 회사로 전문 기자 초청해서 엔지니어들과 직접 1대1로 질의하고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줘서 그들의 실제 내용을 알 수 있게 했었는데, 아직은 중국의 회사들은 그런 면에서는 오픈되어 있지 않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렇게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 회사들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뉴스는 인도 자동차 판매가 작년에도 3.8% 증가해서 3년 연속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인도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소형차 위주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신차 판매가, 이건 승용차 위주로 말하는 것이고요, 490만 대, 상용차까지 합산하면 3% 증가해서 522만 대. 이게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그것도 지금 작년에 인도의 경제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 자동차 가격 인상, 루피아 가치 하락, 뭐 악조건의 기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폭염과 고르지 않은 몬순,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또 중국 중앙과 지방 차원의 선거로 인해서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게 뭔가 시장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이 어떤 형태든 축적해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모디 총리가 이끄는 그런 약간은 권위주의적인 그런 것 때문에 상 시끄럽고, 또 변화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3년 연속 상승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은 마루ತಿ 수즈키 그룹이 1등을 하고 1위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 현대차, 타타모터스 등 이런 회사들이 모두가 다 실적이 좋아졌답니다. 그리고 내수와 자동차 시장 내수 수요가 경제 성장자와 맞맞춰서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 리스크가 어떻게 작용할지를 두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내수 심리 변화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중국 자동차 수출이 2024년 641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회사 가장 많이 한 회사가 일본이었죠.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이 대수는 가장 많고 한국이 그 다음에 따라가는데 어느 메이커고 어느 나라고 연간 수출이 500만 대를 넘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해외 생산까지 포함한다면 물론 엄청나게 많지만요. 근데 중국이 641만 대, 2023년 대비 23% 증가.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압박하더라도 미국과 관계없는 다른 나라들로 모두 지금 수출하고 현지 생산하면서 꾸준히 그것도 급속도로 판매를 늘리고 있죠. 그리고 2024년 12월 한 달 동안 해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57만 대였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자, 제 입장에서 감당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많은 또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죠. 품질 문제를 가장 크게 들고 나오고 있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품질 문제는 자동차 회사도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형식 승인, 인증을 해줬을 경우에는 그 인증을 철저히 해야 되고, 물론 그게 자가 인증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리콜 제도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검증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게 중국 회사들이 만드는 차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각 나라에서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중국은 주요 자동차 수출 시장이 러시아, 멕시코, 아랍에미리트로 지금 돼 있고요. 상위 5개국에서는 제일 많이 되는 데가 러시아. 그러니까 한국 차가 러시아 약 35만 대 팔 때가 철수했죠. 지금은 러시아, 중국 차지 그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가 다음이고요. 브라질,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여기서 우리가 좀 드러나지 않는 동남아 시장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 장악하고 있고, 그냥 수출하는 게 아니고 현지 생산 공장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중국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